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강의를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현재는 국어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권의 책을 썼고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 중에 네 가지.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반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리고 절대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가, 배경, 독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 작품의 이제 외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외재적 관점, 그리고 절대주의적,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중심을 두고 해석한 거에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외재와 내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제 한 개 구분하기도 하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표현론의 이해입니다. 작품을 작가의 경험, 감정, 의식, 가치관, 또 사고 방식의 표현으로 이제 간주하여서 해석하는 관점.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들어간 요소는 작가의 성장 과정. 우리가 자전적 소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것들. 그래서 저는 작가의 성장 과정과 또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같이 보다 보면 중심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이제 인터뷰, 그 작가가 이야기한 많은 방송에서 나왔던 그 세계관 이런 것 통해서 창작 의도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 그 창작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는다고 했을 때 홍길동전의 작가 이제 허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같이 접목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은 조선시대 학자였고 또 정치가고 문인이고 어느 정도 이제 잘 나갔고 그리고 서자들과 친분이 있어서 어울렸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어, 홍길동전 작품에 나오는 서자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호용호제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작가의 시대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허균의 그런 실용적 학문 또 좀 독창적인 그 당시에 독창적인 세계관이 율도국이라는 또 다른 세상을 이끌어냈구나 이런 식으로 인물과 주제를 이 작가와 연관지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문학으로 봤을 때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작가 클라우스 슈밥에 대한 이해와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이 클라우스 슈밥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경제포럼 회장으로서 이런 계속된 이런 혁신에 대한 경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번 연구하는 포럼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과거 엔지니어에서 경제학자가 됐고 이 사람이 쓴 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의 충격, 또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등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연구를 하던 사람이구나 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메시지 신뢰성과 좀 더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좋은 상을 받고 이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봉준호란 인물에 대한 다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다른 작품들, 전작들 몰아보기, 그 전작들 속에서의 어떤 메시지, 특히 서국열차와 같은 이런 작품들의 메시지와 기생충을 연결해서 보고 또 봉준호의 그 과거의 인생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의 다큐로서 이해하면서 또 기생충이란 작품과 연결 지어서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식의 미디어 활동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같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지은 사람 작가라고 하죠. 책에서는 작가라고 하는데 영화나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작가의 사상, 작가의 정신이 강한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주의 작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표현론은 작가와 긴밀하게 연결짓고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의 이런 스타일이 깊게 박힌 작품이라고 이해를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론의 장점으로는 작품의 인물이나 주제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작품의 신뢰성,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출처를 확인한다는 입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기본 메시지 위에 과잉 해석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 어쩌고 작가의 경험이 어쩌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물을 창조했고 이런 주제를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게 개연성이나 이런 짜임새가 잘 갖춰지면 적절한 해석이고 좋은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잉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감독이나 작가들은 일부러 선을 긋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선을 긋기도 하는데 하여튼 오류를 범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영론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품 속에 특히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역사 소설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공간, 다른 시간대의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작품이 창작된 그 작품이 창작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이 작품이 그 시대의 부름을 가지고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홍길동전의 작품을 반영론으로 이해한다라고 봤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그리고 이 공간적 배경은 조선 조선의 그 신분제도가 있는 그 유교적 사상이 있는 그때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신분제도의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작품을 접하는 것과 제대로 작품을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름의 액션물처럼 이해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분제도를 유지한 상태 그리고 서자를 차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빈부격차 그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뺏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던 그 상황 그리고 탐관오리의 횡포 그러니까 이제 나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만연한 시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탄생했다라는 걸 이해하면 나름의 홍길동의 행동이 납득이 가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도둑놈이네 왜 남의 물건을 뺏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배경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이제 하나의 구조적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여기서도 이걸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21세기 현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시대를 다루고 있고 또 사실 여기서의 이런 많은 기술 발달의 중점은 많은 선진국들 아직도 많이 이제 기술 발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특히 IT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도 많이 이제 공감하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데 좀 과학이 발달된 이제 선진국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또 자본주의 네트워크 시대라는 이런 시대적인 우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이해를 통해서 중요한 건 지금도 과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급격히 발달할 거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딱 그 시대의 부름에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책 속은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지만 책이 출간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약에 5년, 10년 뒤에는 이 책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반발자국 빠른 책이기 때문에 큰 이제 화제를 모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이 출간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영론을 해석하는 건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작품과 우리 현실, 지금의 현실 아니면 과거의 역사적 현실이든 어떻게든지 현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품은 작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시선을 갖게 해주죠. 네, 단점으로는 예술적보다 사실적 근거를 중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어려운 나름의 밀당,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항상 이런 예술이나 이런 많은 컨텐츠들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러면 너무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검열을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제약 속에서 이 작품과 현실이 너무 긴밀하다고 생각하면 작품이 너무 사실주의에 근거하게 되고 너무 이제 조금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예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며 작품의 의미를 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줄다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작품 자체를 굉장히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너무 반영론에 집중이 되면 너무 시대적인 뉴스, 시대적인 상황, 어떤 특정한 사건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을 하다 보면 풍요로운 해석을 너무 단조롭게 너무 미시적으로만 접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효용론의 이해입니다. 효용론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또 효용을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자가 얻는 교훈이나 감동, 그리고 독자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길동전을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독자는 저죠, 이승화. 이승화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였는가, 수용했는가라고 했을 때 교훈, 평등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너무 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이런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차별,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또 사회를 바꾸자. 나는 사회단체 활동도 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다양한 기부 활동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라고 제가 이 홍길동전을 읽고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이죠. 어떤 친구는 읽고 나서 나는 무술을 배워야겠어. 나는 무술을 배워서 내 한 몸 지키고 나쁜 사람을 혼내줄 거야. 이 책을 읽고 무술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내 육체적인 그런 건강함과 다른 사람을 무찌르기 위한 그 정의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서 나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도 가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보면서 좀 더 가족 관계적으로 이 작품을 좀 내가 꽂히는 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작품을 보고 내가 가족과 화해한다. 그럼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해석과 적용이 이제 접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의 좀 능동적인 해석을 중요시하는 관점이고요. 여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금 딱딱한 것 같은 이 책도 독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승화라는 이 독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감상을 하고 보면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구나. 나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고 이런 과학기술에 별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냥 문과생인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빨리 변하는 과학기술에 조금 적용을 해야겠다. 조금 적응해서 내 생활에 좀 접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뒤처지면 안 되겠다. 두려워 말자라는 감상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내 새로운 기술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한번 사보고
한번 내가 써먹어 봐야지.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를 한번 구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조금은 내 삶에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 그래서 독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도출할 수도 있죠. 이걸 보고서도 아,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나 너무 피곤해. 이런 과학 너무 어려워. 꼭 인공지능 청소기 필요해? 내가 청소하면 되지?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한번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독자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가 정말 과학자의 입장, 연구하는 사람 입장, 내가 이과생으로서 기술이 많이 발달된다면 이 책을 읽고, 이런 부분에 사회가 발전이 된다면, 이런 드론 기술이 이런 게 발전하겠네? 그럼 나 드론 쪽을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내 진로 독서로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과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제 관점입니다. 효용론은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는 효용론이 가장 요즘 독자,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관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가장 트렌드적인 이제 관점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유튜버들이 책에 대한 리뷰, 영화에 대한 리뷰 등등을 하죠. 근데 그 자체에도 오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가나 도서평론가, 문학평론가, 뭐 영화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의 해석, 그들이 느낀 것들을 그냥 편하게 유튜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편하고 좋은 사람들은 또 그걸 구독하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전문성이나 뭐 팩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감상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독자의 효용론 쪽 관점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효용론 쪽 관점의 장점은 독자의 감상 능력, 능동적인 감상 능력이 향상되고 또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 실천력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었던 그런 느낌들이 영화나 뭐 예능이나 TV에서 보고도 막 적용이 전이가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려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의적 해석에 너무 빠지면 오독할 수 있고 내 이해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의 세계에 갇혀서 그것을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세계에 갇혀서 오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다음은 절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절대주의 관점은 작품 자체에 대한 특성, 내적 구조만을 좀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아까 봤던 뭐 작가에 대한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 독자가 느끼는 감상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작품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 작품 하나의 예술적 컨텐츠니까 집중해서 보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집중하고 또 작품의 주장, 또 작품의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 그 논리성, 합리성, 작품 내에서 계속 연구하고 찾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작품을 즐기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홍길동전을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 홍길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을 내가 꼼꼼하게 이해하게 돼요. 나의 감정, 시대적인 배경, 작가, 이런 다양한 배경 요소들이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산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작품에 집중해서 구체적인 요소들을 보자 이런 관점이고 여기 4차 산업혁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꼼꼼히 보자면 이 작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알겠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좀 잘 써진 작품이 아닌데 탄탄하지 못한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납득이 가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에 대한 타당한 근거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대주의적 관점의 장점은 작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품성과 예술성에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영화 같은 것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교훈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해서 폄하받는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예술로서 봐달라.
그러면 와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감독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 작품을 보고 누가 나쁜 영향을 받았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제 다 쳐내는 거죠. 쳐내고 작품성과 예술성 자체로 파악하는 그런 안목을 좀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해석의 폭을 좁힐 수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지만 결국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분절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석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품을 보는 다양한 관점, 이거는 사실 비평의 관점이기도 해요. 다양한 비평론의 역사에서도 여러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